자, 그럼 반종민 소장님의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네, 히든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소 관련주. 수소 관련주요.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좀 듣는 것 같아요. 의외예요. 네. 네. 네, 사실 정말 의외죠. 네. 의외고 이게 사실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네.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SNE 리서치가 있습니다. SNE 그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에 그 세계 각국에 판매된 수소차가 총 3,737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현대차 넥소가 54% 점유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이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앞으로도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중국도 많이 따라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수소차로서 현대차가 굉장히 좀 많이 그 팔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금일 그 수소 관련 중소형주가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그 기업 중에 평화산업의 경우에는 되게 뭐 상한가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JNK 히터도 조금 올라갔고 그 EN코리아 등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부 대형주인 물론 이제 방산주기는 하지만 현대로템도 일부 좀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수소와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 5건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청정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정부 정책의 로드맵에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전기차 관련된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좀 더 살펴보자면 네. 지난 그 9일에 정부가 수소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살펴보니까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있고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있는데 각각 입법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던 거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소 사업이든 뭐든 진행을 했을 때 기존에 나왔던 K칩스처럼 그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5% 그리고 소기업은 35%까지 그 세제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을 결국 수소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신성장 원천 기술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이 되면서 세액 공제 대상에 좀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곧바로 개정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나 그러한 그 기존의 이제 자동차와 충전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R&D 쪽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을 때는 수소 관련된 종목도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수소 관련 쪽도 지켜보면 좋겠다 의견 주시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정부의 세액 공제 등 수소 이슈도 체크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후보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6가지 카드 들어왔고요. 뒤집겠습니다. 자,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로템, 방산 업종이죠. 그리고 동아화성, EM코리아, 평화산업도 마찬가지고요. JNK 히터, 두산퓨얼셀. 지금 채팅창에서 두산퓨얼셀 수소 대표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선택하는 종목은 네.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 이게 네. 네옴시티 관련주 아닐까요? 사실상 네오시티도 맞지만은 수소 충전소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유 석유화학 가스플랜트 사업 산업용 그 설계 등의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요 고객사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주요 고객사가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SK 에코플랜트 등의 EPC 기업들이 대다수가 이제 주요 거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떠나서 그 주요 고객사를 통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좀 대박을 쳤습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69억 원,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년 대비 410
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를 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좀 더 모멘텀을 살펴보니까 지난 2월에 현대건설과 2,270억 규모에 대해서 가열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한 1,000억 원 규모로 초반에 이제 밝혀졌다가 최근에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2,000억대가 넘는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무적으로도 이번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왜 이게 수소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온사이트 방식이 있고 오프사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온사이드 방식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수소 추출기를 개발 공급을 했던 게 이 기업이고 또한 오프사이드 방식으로 해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도 지금 현재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이슈로서 물론 이제 단기간에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이 JNK 히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JNK 히터는 제가 봤을 때는 5월 말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매수가는 사실상 지금 뭐 되게 애매한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차익 실현 구간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기는 하지만 매수가는 만약에 지금 6,660원인데 6,6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정부에서 큰 모멘텀을 수소와 관련된 큰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7,500원이냐는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이 22년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매집 주체가 굉장히 살아있고 추세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크게 슈팅이 나온다 한다면은 7,500원까지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7,500원이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렸을 때 5,9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쪽에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네. 5,900원 이하를 이탈했을 경우에 장기간에 엄청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손절가를 좀 지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소 이슈도 체크할 때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JNK 히터 매수가 6,6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